예, 제18호 태풍 차바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지나서 지금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곳곳에 피해도 속출했지만 현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태풍 역대급 강풍을 몰고 온 이유는 뭔지 KU에도 반기성 예보센터장 그리고 윤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우선 태풍이 동해상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내륙은 이제 완전히 모든 특보가 이제 해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태풍에 관련됐던 비라든가 바람도 다 잦아들고 있고요. 네. 현재는 뭐 울릉도 쪽에서 한 초속 15m 정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의 뭐 태풍의 이제 영향권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이번에 보면은 뭐 제주, 울산, 부산 이 영남 내륙 지방에 많은 피해를 주긴 했는데 특히 울산에 이렇게 좀 비가 많이 내리면서 홍수 경보까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이 좀 집중된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제 그 태풍의 그 자체에서 가진 이 비구름에다가 울산 같은 경우는 동풍이 들어가게 되면 지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 가진 구름에다가 지형적인 영향으로 보통 비구름이 더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그 분석을 해보니까 통상 똑같은 기압계가 들어갈 때 울산 같은 경우는 동풍이 들어가면은 한 1.5배 이상 비가 더 많이 내립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쪽으로도 강한 비가 들어간 점도 있습니다. 네네. 있지만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제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의 오늘 그 태풍 피해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태풍은 바로 그 중심부가 부산 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네. 태풍에 눈이 없을 경우는 중심부가 가장 바람도 강하고 피해가 많거든요. 태풍에 눈이 있을 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부산이나 이쪽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우선 뭐 지역별 저 태풍의 상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여쭤보기로 네. 하고요. 이번 피해가 울산에서 좀 많이 이제 발생했던 것 같아요. 윤현숙 기자는 울산 또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쪽 사정을 잘 아실 텐데 화면을 좀 보면서 네네. 울산 피해 상황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에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2명이 현재 사망 실종된 상황인데요. 예.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다가 고립된 그 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다가 한 분이 지금 실종이 된 상태이고요. 예. 또 오후 1시경에는 울주군 언양읍에서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주민 60대 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주변이 태화강이라고 서울로 지금 화면에 치면 나오는 곳이 네, 여기 태화강인가요? 태화강입니다. 아마 태화강에 있는 태화교. 태화강의 남북을 잇는 다리 중에 하나인 태화교,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예. 서울과 비교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한강처럼 남북을 잇는 강이 태화강입니다. 아, 네. 이 태화강 상류 쪽에서 조금 오늘 인명 피해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 상류 쪽에서 좀 집중이 된 상황이고요. 네. 예. 현재 그림상에서는 이 교각에서 이 실종되거나 혹은 지금 고립 내지는 이런 된 주민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은 태화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예. 태화종합시장이라고 태화강 위쪽 서울로 재래시장. 치면 재래시장입니다. 예, 아, 강북 쪽에 위치한 시장인데 예. 굉장히 침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굉장한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침수된 차량이라든가 주택가 1층이라든가 저지대 주택가 이게 반지하 같은 원래 사람 경우는 다니던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일반 한 2, 3차로 정도의 그런 그 일반 도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수가 돼서 사람들의 통행이 지금 금지가 되고 있고 이 지역이 저지대인가 보죠? 강과 바로 태화강과 바로 연결된 지역인데 특별히 네. 저지대라고 보기는 아, 그럼 어렵지만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태화강이 이렇게 일부 완전히 범람하면서 잠기는군요. 이렇게 침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도 역시 태화동인데요. 네. 태화동의 그 큰 상가 앞인데 주차된 차량들이 모두 다 침수되어 있는 모습을 자동차의 한 절반 가까이가 침수될 정도로 물이 네, 가득 찬 알고 모습이군요. 있습니다. 예. 예. 태화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처럼 큰 지류인 강이 일부 범람을 했고 네. 울산시 남구의 경우에는 달동과 삼산동 일대에 여천천이라는 작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네. 이 주변에 수변공원 같은 곳이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 같은 곳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인데 네. 그 천도 범람을 해서 일대 주택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져 들어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태화강이 범람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급하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네. 2012년에 태풍 삼바가 왔을 때 태화강 일부가 범람했다라는 그런 그 기사가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때보다도 좀 더 침수 상태가 더 네, 그때가 7년 만에 침수라는 어떤 표현을 접할 수가 예. 있었는데 굉장히 태화강이 그렇게 많이 범람하는 곳이 아니고 한강처럼 주변에 공원이 여의도 공원의 2배 이상의 큰 태화강
대공원이라는 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과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이렇게 주택 시가지가 침수된 것으로 봤을 때는 네네. 범람한 양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현대차 일부 생산 라인 침수된 화면을 잠깐 보셨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울산 1공장, 2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네. 1공장에서는 엑센트, 2공장은 산타페, 아반떼 같은 것을 생산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화강 주변에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울산항이 있어서 그 만든 신차들을 바로 선적해서 출고할 수 있도록 그런 네네. 지리적인 위치에 처하고 있는데요. 네. 이 태화강이 가깝고 바다 쪽 항구의 면에 있다 보니까 이번 그 태풍으로 인한 그 범람 피해가 우려돼서 생산 라인들이 일부 침수가 되기도 했고 예. 또 신차 출고장에 있던 차량들을 급히 공장 내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위성 지도로 그 현대자동차 위치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여기가 이제 바로 태화강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공장 내부로도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대차 침수도 상당히 좀 드문 일일 텐데 말이죠. 일단 태화강을 비가 따라서 이렇게 예. 울산 2공장, 2공장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하나의 도로를 따라서 쭉 공장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큰 그러다 시설이, 보니까 예.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일부 생산 라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자, 한때, 또 다른 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예. 예. 네, 중산동의 등굣길이 붕괴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하천이 상당히 지금 물살이 셉니다. 이런 급류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산 사태가 일부 있었는데 아주 토산물이 네.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곳곳에 뚝이 좀 무너진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렇게 보통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급류가 상당히 세죠? 그럼요. 예. 실제로 뭐 보통 저렇게 이제 이 급류 같은 개념은 비가 오면은 한꺼번에 내려오는 그런 네네. 특성이 있는데 뭐 통상 한 초당 한 15m 정도 물의 빠르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예. 태화강에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화강 주변에 태화강 대공원이라고 큰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공영 주차장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차들을 대피시키거나 이렇게 빼지 못한 차들이 급류에 불어난 급류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태화강에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다고 해요. 네. 거기서 촬영한 화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예, 지금 역시 오늘 뭐 제보 화면이 많이 흙탕물이, 들어왔는데요. 네, 예. 흙탕물이 범람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뭐 도로인지 분간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이는 화면으로 봐서는 태화강 상류 쪽 언양 일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굉장히 여기는 그 태화강과 바로 붙어 있다 보니 공원이 아니고 예. 바로 주택가 아파트 일대에 차량들이 좀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도 보시죠.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홈플러스 피해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기도 역시 토사물이 급류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지진이 났던 경주 지역 그 진앙 지역 굉장히 면에 있는 가까운 네. 곳입니다. 경주와 울산이 붙어 있는 곳이 울산 북구인데요. 지진 피해에 이어서 태풍 피해까지 입게 돼서 예. 주민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자,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바람보다는 이제 비 피해가 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정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이 겹쳐졌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비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죠. 예. 이번 울산에 네. 이렇게 비 피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한번 태화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때 예. 태풍이었습니다. 예. 그때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 태화강이 범람을 하고 아주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나중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울산 쪽에 많은 비가 오고 태화강이 범람이 됐는지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형적인 영향, 그러니까 동풍이 들어올 때, 예. 그다음에 이제 태풍이 들어올 때는
이 바람이 바닷물 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예. 거기다 이제 밀물, 그러니까 이 만조까지 겹치게 되면 이 바닷물이 안 빠지, 이 강물이 안 빠지거든요. 이쪽에 비가 많이 와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빠지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범람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왜 우리 그 1984년에 한강이 그때 범람됐을 때 일산 뚝이 무너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물이 이쪽에서 내려오는데 한강 쪽에서 밀물 때문에 오히려 들어오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침수가 되는 형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소형 태풍이잖아요. 근데 네. 뭐 역대급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한 3년 이상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온 태풍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피해도 커 보이고 뭐 소형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정도 태풍의 피해는 대개 이 정도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태풍이 크기는 소형급이라도 네. 실제로 강한 태풍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심 최대 풍속이 한 40m 초속, 그다음에 중심 기압이 한 960헥토파스칼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 태풍이 그 이번 같이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가까이, 그러니까 항상 이 피해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갈 때 피해가 커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대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집계해 보면 알겠지만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화면에는 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네, 여기도 울산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예. 예. 지금 이 모습은 KTX 경부선 KTX가 중단된 모습입니다. 선로에 이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KTX가 운행을 못했었는데요. 예. 현재는 신경주에서 부산 KTX가 정상화돼서 정상적으로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피해 상황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주예요. 제주는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네. 고산 지역 같은 경우에 초속 56m면 56m. 어느 정도의 네네. 네. 세기입니까? 실제로 그 기상청에서 그 내놓은 그 바람에 관련된 필요의 자리를 보면 50m가 오면은 이 목적 건물은 다 날아간다고 봐요. 그다음에 초속 60m일 경우는 철구조물, 예. 아주 이 튼튼한 철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네.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곰파스가 태풍 왔을 때 바람이 그때 무척 셌지 않습니까? 나무 다 쓰러지고. 네, 그때가 2010년이었죠. 2010년 9월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 수도권으로 들어왔죠. 사실 예. 태풍으로는 약한 태풍이었습니다. 강한 태풍은 아니었고요. 한중 정도 태풍이었는데. 여의도의 나무들도 뭐 다 쓰러지고 네, 그랬었어요. 그때가 예. 사실은 중심 최대 풍속이 한 27m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이 차바 같은 경우는 중심 최대 풍속이 한 40m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차바가 그때 곰파스보다는 강했는데 그때 곰파스가 수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나무가 다 넘어지고 재산피해도 한 1,500억 원 정도 났거든요. 네. 예. 지금은 창원의 비 피해 상황입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그 차바가 곰파스보다 훨씬 더 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최종 집계가 나온다면은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등산로에 물이 쏟아져서 거의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 창원 예. 예, 창원에도 복구를 많은 비가 해보지만- 내려서 침수 피해가 예. 발생했고요. 복구를 차량들도 해보지만 막 뭐 역부족인데요. 여기는 이곳은 부산, 네. 마린시티. 네, 예. 해운대 쪽에 네, 고층 네.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역시 이것도 이제 바닷물이 번남하면서 뭐 여기서 물고기가 잡힌다 이런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상당히 고층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진 때도 그랬고 위험하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우려도 많았었는데요. 고층 건물에서 제보자께서 이제 촬영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예. 태풍 경보, 태풍 주의보가 이제 뭐 대부분 해제됐는데 그 해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주의보 같은 경우는 바람 같은 경우는 이제 17m 이상, 우리가 이제 17m 초속 이상을 태풍급 바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상 평균 풍속이 평균 최대 풍속이 17m 이하로 내려가면은 특보는 일단 해제가 되죠. 예. 이 태풍이 원래는 일본 쪽으로 이렇게 좀 향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 진로가 이게 변경된 이제 이유를 어떻게 봐야 실제로 될까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먼 남쪽 바다를 갖고 일본 규슈 쪽으로 갈 거로 예상이 네. 됐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예상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제주 해갖고 남해안으로 해서 이제 부산 쪽으로 빠졌는데요. 네. 예, 잠깐 여수 오동도에 사람이 방파제에서 휩쓸리는 모습입니다. 예. 네, 물에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사람이 그대로 휩쓸려 버렸는데요. 예.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구조가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구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이렇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바람이 같이 불다 보니까 물보라도 치는 것 같고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좀 현장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아주 해경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네. 이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제보 화면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네. 가장 용기 있고 감동적인 그런 화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면마다 모두 다 정말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인데요. 이 피해가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피해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까지 3명 사망, 네. 네. 3명 실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네. 재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경북 경주에서 60대 주민이 또 실종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수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현재 이제 실종자가 모두 4명으로 1명 더 늘었습니다. 네, 네. 예, 3명 사망에 실종자가 4명으로. 전부 7명 사망 실종으로 지금 네.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피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내륙 지역은 다 지나갔고 이제 복구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피해 상황을 집계하다 보면은 인명 피해도 그렇고 재산 피해도 그렇고 더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아직 피해가 집계 중이기 때문에 네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침수 피해라든가 이 가옥의 침수 피해 또 그 차량 침수 피해 같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버스, 보시는 화면은 예. 울산시 중구 반구동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네네. 제보자가 보내주셨는데요. 운행 중인 버스 안에 물이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그러게요. 담겨 있습니다. 창원천 범람이라고 하는군요. 네, 창원천에 범람하면서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사이에 물이 버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의 차고 있는 좌석까지 닿을 정도로 이렇게 예. 많은 물이 쏟아져 모습입니다. 지금 들어왔는데요. 대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얼마나 아찔한 순간인지요. 반기성 센터장님, 이번에 이렇게 비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태풍을 예측하지 못한 이 10월 태풍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하지 못해서 좀 피해가 더 컸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원래 태풍 같은 경우는 예측을 상당히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떤 재난에서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미리 대책을 갖다 세울 수 있는 시간. 근데 그 이번엔 좀 부족했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측이 원래는 제주 먼바다 네. 쪽에서 일본 규슈 쪽으로 갈 거로 예상을 하는 바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안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예상보다 북태평양 고기에 좀 더 강하게 북상하면서 제주 쪽까지 확장해 왔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 쪽 못 들어가니까 그대로 제주도 쪽으로 올라가고 남해안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죠. 예. 예. 이 태풍도 긴급 재난 문자를 기상청에서 바로 이렇게 보내게 돼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뭐 폭염이라든가 네. 태풍이라든가 혹은 지진까지 지진 때, 하에다가 예. 이제 지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바람에 이제 지진만 기상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국민의 재난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이제 안전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주에 있는 터널 주변에 산사태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울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그 영상을 보면 재난 문자들이 그 시시각각 들어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시에서도 긴급히 보내기도 했고요. 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국민안전처라든가 북구청, 뭐 남구청 이렇게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낸 문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네. 시간당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어서 도로 범람이라든가 하천 범람이 우려가 있으니 안전관리에 유념해달라는 내용으로 오전 11시부터 12시 또 이런 식으로 그 태풍이 지나가는 내내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재난 문자가 이제 발송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사전에 이제 충분히 일찍 선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필요할 텐데 말이죠.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며칠 전부터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단 예측을 사실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이번에 전날쯤 그러니까 이제 어제 태풍이 네. 올라왔는데 그제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좀 확산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어려웠던 것이 물론 기상하는 사람들의 변명 같기도 하지만 사실 예측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측 확장하는 것을 좀 예측하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미 공군자를 참 많이 보는데 태풍에 네. 대해서는 세계에서 굉장히 권위적이거든요. 예. 근데 얘들 그 예측도 상당히 유사하게 이번에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 태풍 같은 경우나 뭐 지진도 마찬가지지만 지진은 사실은 태풍하고 약간 성격 차이는 있습니다. 예. 지진은 예측을 전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대비하기가 좀 어렵지만 사실 태풍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전에만 정확하게만 예측이 된다면은 사실상 상당한 재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예. 다음에 두 번째 일단 태풍의 그 실시간 상황, 태풍이 올라올 때라도 정확하게 어떤 이런 문자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재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시시각각 전달해 주면은 상당히 피해가 줄어듭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태풍 한 번 오면 보통 30만 명씩 죽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딱 하나만 바꿨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뭐 다른 건 돈이 없으니까 잘 못하니까 올라올 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예. 실시간으로 해도. 그러니까 자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니까 대피해라. 낮은 곳 있는 사람 피해라. 이거 하나 하면서 한 10,000명 이내로 사망자가 거의 30분의 1 이 정도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네네. 뭐 대표적인 예가 많죠. 2006년 같은 경우는 그 쿠바의 그 카스트로 같은 경우 재난 방송을 직접 했죠. 나와서 국민들에게 5시간 동안.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쿠바에는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없었는데 그 옆에 하이티는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어떤 재난 방송들, 이런 방송들의 재난 방송이 이 국민들의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 피해 장면들을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순간들이 얼마나 아찔했는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이 화면만 봐도 정말 생생히 느껴질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태풍의 그 예보가 되어 있긴 했지만 네. 이 정도의 강도와 이 정도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는 많은 분들이 미처 그 예상을 못했던 터라 네. 그 많은 피해에 좀 당황을 하시는 모습이 저희 제보를 통해서나 현장 취재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비가 많이 내리면서 뭐 새벽에도 제보가 빗발쳤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YTN 카카오톡이라든가 네. 문자 제보라든가 또는 전화 제보를 통해서도 그 제주부터 부산 또 울산, 경주 이렇게 태풍의 경로를 따라서 많은 피해가 쏟아졌기 때문에 네네. 현지에 계시는 주민들의 제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태풍이 또 밤사이에 지나가면서 피해를 더 키운 것 같은데 말이죠. 어제 당초에는 이번 차바가 제주도 뭐 오른쪽 성산포나 이제 뭐 우도 정도를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이다 했다가 진로가 좀 이제 변해서 네. 제주도를 이제 상륙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이제 강타하고 올라왔는데 그 이렇게 진로별로 이렇게 태풍의 어떤 이번 그 태풍의 특성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태풍이 이게 이번 태풍이 가을 태풍이 아주 전형적인 가을 태풍입니다. 이 예. 가을 태풍이 다른 여름철 태풍보다는 상당히 강한 특징을 보이는데 피해가 크고 예. 왜 그러냐면 이 태풍 자체가 실제로 이 9월이 이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의 그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9월서부터 이 가을에 오히려 태풍이 강하게 발달할 수가 있는 데다가 예.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여름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서 북상하면서 중위도까지 올라오면 한 30도 근처까지 올라오면 해수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쇠약해져서 올라옵니다. 약해져서. 근데 가을에는 이 일반류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일반류를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동 속도가. 그러니까 원래 그 여름 태풍 같으면은 올라오는 거 여러 가지를 봐갖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예측한다거나 이런 변경하는 게 좀 쉬운데 반해서 예. 이 가을철 같은 데는 그런 어떤 이 변경하는 이 리드 타임이 좀
짧아지고요. 예상보다 좀 빨리 북상을 했고요. 속도가 네. 빠른가요? 이제 빨랐죠. 이번에는 뭐 거의 여름 태풍에 올라올 때 한 2배, 그다음에 이 남해상에서 올라서 빠져나갔다가 거의 3배 정도로 지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그렇게 빠르면서도 태풍 세력이 약화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태풍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주도 남쪽이 한 수온이 한 26도, 제주도 그 북쪽 남해안 쪽이 25도, 24도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올라오면은 태풍 27도 이하로 수온이 올라가면 낮 태풍이 약해지거든요. 네. 예. 그런데 또 특히 이제 이 제주도를 부딪히면은 육지를 상륙할 땐 태풍이 급격히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은 안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북상을 해버렸어요. 남해상까지 붙을 때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충분하게 이 정도 강한 태풍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측 못한 점도 있고요. 네. 또 사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타임도 좀 적었다는 점도 있었죠. 그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결정적으로 조금 했던 것이 어제 그 방향을 이제 이렇게 바꾸면서 당초에는 뭐 제주도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수도 네. 있다라는 그 예측에서 더 왼쪽으로 더 치우치면서 더 피해를 더 키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실제로 쉽지 않죠. 예. 예.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그 태풍을 예측하는 기술이 많이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측하는데 태풍이 실제로 이렇게 뭐 이동한 건가요? 좌우로 이렇게 틀면서 올라온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이번에 그 방향을 잡고서는 그대로 쭉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근처에 오면은 전향을 하거든요. 항상 방향을 바꾸거든요. 예. 네.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뭐 북진을 하든 북서진을 하든 올라오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방향을 틀어갖고 나가는데 예. 이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것이죠. 사실. 제주 지나서 육지로는 어디로 올라온 겁니까? 그러니까 남해안 쪽에. 실제로 남해안 거의 여수 쪽으로 밑에까지 와서. 붙었죠. 그래서 예. 붙어서 거기서부터 그 남해안을 따라서 부산까지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턴하는 포인트를 원래는 제주 쪽 근처에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방향을 바꿔서 동진해갖고 규슈 남쪽으로 원래는 거죠. 지나가는 것으로 본 거죠. 일본 예. 규슈. 근데 그것이 위도상으로 한 2도 정도 더 북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풍에 피해하면 보통 오른쪽으로 피해가 많이 네, 발생한다고 하지 우측 않습니까? 국반원이 근데 피해가 울산 없- 같은 경우에는 왜 왼쪽 아닙니까? 왼쪽이죠. 예. 좌측 반원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까 예. 부산 쪽으로 갈 때는 이 울산 쪽으로는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죠. 그러니까 동풍이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태풍 자체의 강한 비구름에다가 또 이 바닷물 쪽을 지나오니까 습기가 거기다 더해지고 여기다가 지형적인 동풍이 들어오면 이 울산 쪽은 지형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가져옵니다. 예. 이 세 개가 같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그리고 윤현석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